안녕하십니까. 10호일러 진행자 백 기자입니다. 여러분 S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K-팝의 SM이 아니고 해양산업에서는 Ship Management의 약자로 S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SM, 즉 선박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선원 송출 사업이라고 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선원 송출뿐 아니고 선용품, 선박 관리, 급유, 그리고 선박 보험까지 선박 운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행하는 이런 토탈 서비스 개념에서 선박 관리 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SM 기업의 연합체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1982년도에 창립했습니다. 지난해에 4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도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이창민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선박관리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운송조라면 예전에 좀 부산에서 한 집 걸러서 이렇게 보낸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요즘의 선박관리 산업, 이 선박관리 산업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영어로는 SM, Ship Management라고 합니다. 선박 관리 산업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주와 계약을 맺고 선주가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부가 되기도 하고 전부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박을 영업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하죠. 협회 이름이 그죠? 그 협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선박관리산업협회는 1982년도에 한국선원대리점협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원 송출이 주를 이룰 때인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선박에 대한 사업 영역이 점점 바뀜에 따라서 이름이 점점 바뀌어가서 2012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 협회 이름도 선박관리산업협회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선박관리 산업의 이제 선진화, 그리고 세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권익을 증진을 도모해서 결국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선원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태가 사실은 선원 송출업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선박 관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선원은 전문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인력이 그래서 선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실제로 선박 관리하고 선원하고는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박 관리 산업은 전문 기술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문 기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원들은 그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배를 오래 탄 경험이 있는 선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인력으로서의 선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수한 선원들이 필요하고 우수한 선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관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선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인들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선원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게 좀 못해진 것 같고 그래도 선원을 하겠다. 예전에는 진짜 선원 수첩 하나 받으려고 진짜 뒷돈까지 낼 정도까지도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원해라고 이렇게 고용을 막 해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식이 선원이라 하면은 이제 힘든 일, 흔히 말하는 이제 3D 업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원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사관들을 중심으로 한국 선원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아주 훈련되고 잘 교육받은 고급 인력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임금이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지만 한 두 번째 정도인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좀 한 어느 정도 평균이 된다고? 초급 항해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한 4, 5천 정도. 네. 들고 있던 작은 넘버1은 아니고 넘버2 정도. 넘버원이 되도록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어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관리 산업은 사실은 이제 선박관리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박관리의 어떤 시장보다 그 반개 시장에 줄 수 있는, 즉 한국의 선박관리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항만연과 산업도 같이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산업 구조인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매출이 있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매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박 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관리를 한국에서 하게 되면 그와 연관되는, 즉 뭐 기부속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국 선원들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음식을 서플라이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많은 그 반개 산업들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을 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여행, 숙박 뭐 이런 많은 연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박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일어나는 직접적인 매출보다 그로 파생되는 매출이 수십 배에 이른다. 추가적인 고용 유발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 영세한 강소 관리회사들이 있게 되면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 해운, 항만, 심지어 조선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양 산업의 글로벌한 환경이 변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걸 되게 압축을 해가지고 2D라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해를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위기가 구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D라는 게 보통 디카보네이션, 탈탄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기존의 이제 이 경쟁력에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 글로벌한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큰 이슈들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또 정부하고 이렇게 좀 협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나갈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해운업계는 큰 변혁을 겪게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계되는 것이 그런 그 환경 친화적인 그 선박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과 동시에 또 엮여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 LNG선, 가스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대체하게 될 것이거든요. 기존의 그 선박들을.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큰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력들이 현재 기존에 양성된 인력뿐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인력들이 적시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대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아직은 많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선진화된 기술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박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선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주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와 학계, 유관 단체들이 모두 협심해서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빠른 방향을 정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많은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되는 단체의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회장 취임하신 지가 이제 2달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포부도 좀 많이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임기 중에 요거만큼은 내가 좀 해야겠어 하는 게 있다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해기 인력들에 대한 부산에서 어떤 대표성,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산업 중에 하나로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더 널리 알려드리고, 지금 단순하게 배를 탄다, 배에서 일한다, 험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산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우리 업이 어떤 것이다, 우리 산업이 어떤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림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이고, 그 이미지 제고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관련 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운 쪽으로의 인력 유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각도로 그렇게 모색을 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성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심을 내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선박관리산업 SM10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오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님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박관리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협회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제 부산에 계시는 시민들은 선박관리 산업이 실제로 체감적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부산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 전반, 해운, 항만, 조선산업이 전체적으로 크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기술 부분도 변화가 있고 또 환경, 디카보네이션, 탈탄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서 기술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관리 산업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응원들이 지자체와 정부에 하나의 압력이 제공이 돼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이창민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